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5월 첫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과 증시 흐름을 파악해보고, 또 종목들 시세 흐름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4월 마지막 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FOMC 또 ECB 통화정책회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휴 기간의 FOMC 회의 요 부분에 있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 동결 및 신용 악화 저지 등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주말에 또 오픈 채팅방,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한테도 주요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공유를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도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언급, 이런 부분으로 무역 전쟁의 재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한 영향을 월요일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았죠. 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이제 짚어보면서 이제 증시 흐름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C 바이러스 확산세 둔화 여부의 관심, 주목, 이 부분은 지난주와 동일해요. 지난주와 동일하고, 대신에 주요국들은 봉쇄조치 단계별 완화의 본격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바뀐 부분인데, 바뀐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 C바이러스, 코땡땡 확진자가 350만 명, 사망이 24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 7천 명에서 한 8만 명 초반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 뚜렷한 둔화가 이어질지, 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뚜렷한 둔화세가 이어질지, 요 부분이 관심이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이 4월 말 이 사회적 거래두기 해제로 이제 주별로 봉쇄 완화 증가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5월 3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제 4일 날 단계적 완화를 개시한다는 부분들,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이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기도 했었는데요. 완화 이후에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하겠고, 또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쪽은 또 증가세가 또 올라가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하루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뉴스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런 국가들의 증가 속도에 유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지난 주말, 주 후반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하게 된 부분이 악화된 경제지표 영향도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주에 미국의 이제 4월 고용지표, 비농업 쪽의 고용지표, 그리고 4월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월 10년 만에 감소, 10년 만에 감소에 이어서 근본에 2천만 명 전후로 이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실업률도 역대 최대에서 14% 그 내외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이죠.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봉쇄 조치 단계별 완화가 본격 시작되는 부분과 실물 경제 지표의 급격한 악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상충. 예. 증시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지겠다, 이런 부분들 좀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EC는 EU 집행위원회를 말합니다. 이제 충계 경제 전망 발표가 있겠고요. 유럽은 금주 백신 개발 기금 마련, 역내 경제 회생 기금 논의가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그 유럽 지수 하락도 좀 실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기대했던 부분이 좀 발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실망 매물,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에 영향을 주었었는데, 유로존 5월 8일財務장관 회의, 그리고 이제 유럽 경제 현안에 대해서 G7 장관회의 후속 논의, 이런 부분들에 따른 또 시장의 반응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경제회생기금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세부 내용이 논의가 되면서 시장에서 이 부분에 만족을 할지, 만족을 하지 못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피치에서는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죠.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무디스 이 이탈리아 국가 신용 등급 유지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독일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 C땡땡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회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거예요. 논의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는지,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본 자사의 주가가 너무 높다? 뭐 이런 트위터에 따라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초가 영향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독일, 유럽의 수장격인 독일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회동을 하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지, 전해줄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더 커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뭐 LG화학,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주목을 좀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제가 전반적인 시장 전망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다. 그리고 개별 이슈엔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또 카톡방에서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 카톡방에 이제 장전 시황을 매일 올려드려요. 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이제 카톡방 입장을 하시면 좋은 정보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별적인 국내 이벤트 스케줄이 이제는 조금 더 해외 주요 이슈보다 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 종목별로 조금씩 움직임이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한두 종목 보이기도 했었는데, 아이폰 SE 국내 출시 예정이 있죠, 주중에. 그리고 목요일인가요? LG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 벨벳 온라인 공개가 있고, 또 삼성전자, 제가 여기다 이제 타이핑 하지는 않았지만은 삼성전자의 G 플립, 골드 색상 요 부분 이제 6일날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된 종목들 좀 선택적으로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독일에서 자동차 업계가 회동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에서는 이 울산 3공장 임시 휴업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6일서부터 8일까지로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울산 3공장 임시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부분은 오늘 또 자동차 쪽 별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기는 했지만 또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또 3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최근 뭐 보복 소비, 내수주 관심을 줘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쇼핑 그리고 CJ 홈쇼핑 실적 발표도 있어요.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또 뉴스 또 챙겨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어린이날 이후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할 거냐, 비상경제 중앙대책 회의를 그 부분이 한국판 뭐 뉴딜 추진 방향이 공식 안건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이제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같은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제도 정비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비트컴퓨터라든지 비트컴퓨터인가요?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인지 원격 의료 지원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이제 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변동성을 좀 키우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 두산 퓨얼셀 이제 종목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겠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그룹의 자구안 이제 그 매각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최근 그 매각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두산 퓨얼셀.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을 만드는지 잠시 후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좀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는 SK텔레콤 그리고 LGU 플러스 실적 발표가 좀 주목이 됩니다. 왜 주목이 되느냐 하면, SK텔레콤, LGU 플러스 실적 발표하면서 5G에 대한 투자 방향, 컨퍼런스 콜, 앞으로 이제 전망 이런 부분들 내놓겠죠. 어떤 방향성을 이어갈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 그 부분은 사실 아카데미에서 이미 짚어드린 바가 있었어요. 책임을 찾을 것이다. 요 부분도 잠시 후 이제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기도 할 텐데, 자, 이 5G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실적 발표하면서 어떠한 코멘트, 방향, 발표 이런 부분들을 할지에 대해서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챙겨 보셔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최근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전망, 또 미국의 ECC 업체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롯데케미칼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챙겨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엔터주 뭐 아이유도 뭐 무슨 공연 컴백인가요? 뭐 한다고 하죠. 해서 온라인 종목들 뭐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발표도 있고, 또 엔터주들 주가 흐름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SK, BGF 리테일, 애경산업, 또 NHN, CJ, CGV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는요, 또 보유하신 분들이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세 흐름을 좀 꼼꼼히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분봉 차트 흐름이에요. 오전에 갭 하락 출발한 이후에 1900, 한 1896포인트 선, 이중 캔들의 이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요때 11시 전에 제가 이제 요거를 캡처를 해서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이 빨간색 선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쉬어간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오늘 낙폭을 축소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면 1920선 부근까지만 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결국 192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재차 이제 결국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일간 흐름 보시면은요, 이미 좋은 자리는 지나갔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자리는 지나갔다. 올라갈수록 뭔가를 매수하기엔 점점 어려워진다. 대신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지속적으로 해드렸는데, 수급을 오늘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도가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1조 7천억 순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외국과 기관 장중 계속 매도 강도를 확대해 나갔어요. 위로 9,463억, 외국인 기관은 8천억, 특히 뭐 연기금도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책임론, 대중 신규 과세 부과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일까? 외국인과 기관이 그 부분을 부담, 위험자산 회피로 받아들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그 보복 소비 관련주를 설명드리면서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렸었죠. 재난지원금을 주기 전에도 정부에서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을 올리기 어려워서 올리지 못해서 한국전력 실적도 좋지 못하고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재난지원금을 주는 마당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겠느냐.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느냐.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땡땡에 대한 책임을 중국한테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너 책임져. 할 수 있죠. 근데 그 책임을 관세로 관세라는 방법을 쓴다?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기업들 지금 어렵잖아요. 미 연준에서 길면 내년까지 생각을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고, 기업 대출, 기업 어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지경이죠. 소비자, 국민들은 쉬울까요? 생활하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더 부담을 주겠다?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는 관세 부과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뭐 성격상, 성향, 그런 부분들 보면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소리지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기는 하겠지만 해서
관세 부과 검토라는 이유는 언급은 분명히 투자 심리 면에서는 좋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차익 빌미가 돼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과 유료 회원님들한테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우리 종목 선택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지금까지 계단식 V자 반등 아니죠. 지수는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 1950 위로 2000포인트 위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어려운 구간이다. 어려운 구간이다 라는 것을 좀 인정하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정을 하고 이제는 증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종목 개별, 종목 이벤트, 종목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서 제가 SK텔레콤 또 LGU 플러스 실적 발표를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자, LGU 플러스 먼저 실적 발표 나오는 기업은 SK텔레콤이에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이죠. 지수와는 다르게 V자 반등을 보였어요. 22만원 가격은 저항이죠. 저항이고 이번 주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20일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20일 이평선을 중요하게 놓고 보는 것은 아니다. 예. 시가총액 16조 8천억짜리 종목을 21선을 중요하게 놓고 본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근데 21선이 20만원 가격에 와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놓고 보고 있는데요. 20만원에서 19만원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 이 구간에서 좀 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LGU 플러스는 그 다음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자, 두 종목이 조금 달라요. 투자 포인트로 보는 부분이 SK텔레콤과 LGU 플러스 같은 통신 사업자이긴 하지만 투자 포인트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 카톡방에서 그런 말씀 해드리고 있어요.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 흐름은 SK텔레콤과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지금 이 횡보를 했었던 급락 이전 횡보를 했었던 가격 구간에서 이제 좀 쉬어갈 필요는 있는 거예요. 쉬어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여부에 따라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초에 가격 이 부분 11,500원 그러니까 이하 현재가 이하 11,500원 11,000원 가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하면서 어떠한 5G 설비 투자 지속적인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부분에 따라서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또 HFR 그리고 여타 다른 통신 장비주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통신 장비주 중에서 특히 이노와이어리스하고 HFR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이노와이어리스 최고가 4월 23일 날 기록한 이후에 21선과 이격을 좀 좁히려는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이격을 좁히면서 눌림목, 단기 눌림목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FR 같은 경우에는 또 SK텔레콤과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HFR 같은 경우에는 37,500원 이 부분은 정고점을 소화를 해야 되는,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가격 구간이고요. 자, 역시 이제 2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가격은 33,000원에서 한 32,000원 정도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에서 지지받을 곳을 지지받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 기술적으로 21선의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을 HFR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는 없죠. 특별한 어떠한 변수가 발생이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3만원을 이탈시켜 버리게 되면 이 21선의 쌍봉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의는 필요하다. 대신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추후 또 좋은 종목들 시세 흐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에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